안녕하십니까. 프로핏사단 카이로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봤으니까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아니니까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내 계좌를 배불려 주겠다라는 건지 귀 기울여서 한번 좀 잘 시청을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일단 테마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테마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유용하게 살펴봐야 될 두 가지 테마를 가져왔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좋은 종목, 그러니까 히든 종목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서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내 포트에 집어넣어 놨을 때 앞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심 종목 두 종목을 히든 종목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시청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프로핏사단 카이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방식은 아무래도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이에요. 프로핏사단 카이로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내가 카이로스의 방송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탑다운 방식 매매를 얼마나 강조하고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탑다운 방식의 매매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탑 위에서부터 다운 아래로 내려간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 역피라미드 형태죠. 전체 시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렇다 보니까 뭐 시황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죠.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환경 정책, 요즘은 또 중요해요. 환경 정책이라든가 뭐 금리, 환율, 그리고 뭐 각종 뭐 경제 지표 발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이 가운데 영역, 산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혹은 뭐 섹터라든지 어떤 산업과 어떤 테마, 어떤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지금 이 시장 환경에서 맞겠는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도체가 올라가는 시장 상황인데 나는 뭐 아주 생뚱맞게 뭐 시멘트 영역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시장에 이러이러한 시황과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을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 좋은 종목을 발굴해 내야겠다라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영역은 이 산업과 테마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현 시점의 시장 상황에서 이 시황에서 어떤 산업을 어떤 테마를 집중해서 봐야겠다라고 우리가 선정이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조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뭐 A라는 종목 매수하세요 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게 아니죠.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 살펴보고 산업과 테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약간은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데 약간 돌아가면 뭐 어떻습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수익을 쟁취할 수 있다라면은 그 방법을 따라야죠. 그게 바로 탑다운 방식의 매매입니다. 저희 프로핏사단이 좋아하는 매매 방식이 이렇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사격을 한다라고 비유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사격의 그 원형 그 점수판 있잖아요. 그 점수판에 가장 좁은 가운데 원, 가장 큰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점수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좀 묘기를 부리는 걸 좋아한다.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돈 뭐 수천만 원, 뭐 수억 원을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프로핏사단이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사격으로 따지면은 그 점수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격을 해야 되는 표적을 넓게 두자라는 겁니다. 넓게. 표적이 넓으면 적중할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우리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다들 그러실 거예요. 묘기 부리는 종목, 막 급등하는 종목, 갑자기 뭐 오늘 지금 진입했는데 상한가 맞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맞고 이런 종목들 부럽죠.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묘기 같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면은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저희 프로핏사단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표적을 넓혀서 매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쟁취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방식을 원치 않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그 좀 불나방 같은 매매를, 어떻게 보면 제가 사격에 비유를 했는데 묘기를 부르는 듯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라. 그거 그렇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프로핏사단처럼 관역을 넓혀서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가지고 타격 범위를 넓혀서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봐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미들 영역, 산업과 테마를, 뭐 섹터라고도 얘기하죠. 산업과 테마를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낼 수만 있다면은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그 주변에 산재에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이 기회가 뭐 단순히 뭐 10%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수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희 프로핏사단이 이 기회들을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꼭 저희 프로핏사단이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스스로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프로핏사단과 함께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또 저희와 같이 소통하는 방식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되 이 산업, 테마, 이 미들 영역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시장 상황을. 국내장 시장 상황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더 말할 게 없죠. 가장 이제 대표화될 수 있는 지수,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양, 그 쉐입도 좀 비슷하죠. 우하향,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가를 다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횡보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왜 고점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나 하락을 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주체라고 한다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랬죠? 가장 큰 이유는 긴축 조정 이슈가 컸습니다. 그렇죠. 긴축 조정 이슈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느냐? 예상할 수 있었죠. 2004년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랬어요. 20% 대략 고점 대비 20%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 스트레스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하락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였고 아주 거기에 명확하게 들어맞았어요. 대략 한 22% 정도 전체 시장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빠질 대로 다 빠졌다.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 실제로 지금 그 긴축 이슈가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저점을 다진 후로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다른
안 좋은 악재성 이슈들, 재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이 22% 저가를 다지고 있다. 이 저가 이하로는 아마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를 다지고 저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횡보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등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인된 가격에서 이 좋은 종목들 할인된 가격에서 상승의 랠리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의 그 시그널로서 지금 선물지수 수급을 보면은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이요. 우리가 외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같이 잘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외인 수급이 뭐랄까요, 조금 더 직설적인 수급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은 좋아요. 외인 수급이 지금 계속 붙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횡보장, 이 어려웠던 이 하락장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가격으로 할인되어 있는 주식을 담을 수 있는, 내 포트에 할인된 금액으로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의 장이 지금이고, 그리고 이 기회의 장이 조만간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고, 그렇다면 이제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빠르게 좀 한번 훑어 넘어가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 가지고 2700선 회복했다. 쭉쭉 더 올라갈 거예요. 2700선 회복했다라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927, 1000포인트도 넘었다라고 했었는데 또 코스닥 지수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시총 상위 중에서는 제약주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긴축이죠. 미 연준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계속 못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이 긴축 관련돼 가지고는 재료가 이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도 때문입니다. 이 속도감이 우리가 이제 시장이 기대하던 속도감보다 조금 더 빠를 것 같은 예측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더더욱이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슈도, 인플레이션, 긴축의 속도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흘러갈 것 같대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긴급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지 조만간 안정화 될 겁니다. 왜? 기존에 없던 이슈가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제레미 시걸이 이제 뭐 인플레 잡고 싶다면은 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뭐 그런 부분이에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더 급진적으로 갈 것 같네.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네. 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이슈는 우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기존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조만간 해당 이슈로에 대한 시장의 흔들림은 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미국 1위 시장 자동차죠. 토요타도 이제 전기차 선보였다. 제가 이거 가져온 게 뒤에 제가 준비해온 기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차 하면 뭐죠? 2차 전지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인된 가격에 이 좋은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을 때 스몰캡의 작은 종목들보다 혹은 뭐 어떠한 일정한 이슈로 인해서 흔들리는,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정치 테마주 같은 그런 종목들, 뭐 어떤 뭐 이슈가 있다 하더라 해가지고 잠깐 순간순간 시세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또 모든 좀 주린이라고 말을 할까요? 주린이 분들이 혹할 수 있는 급등주, 지금 시점에서 쫓아다니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종목들, 산업들, 테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런 테마 제가 가져왔어요. 그런 테마 가져왔고 그런 종목도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 또 이제 기사들 좀 몇 개 더 봐보자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 상승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뭐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세금하고 아주 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라든가 혹은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쪽은 뭐 정부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 그래도 좋은 반도체인데 안 그래도 좋은 반도체인데 또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의 시동을 건 자동차주가 밸류에이션 수급 모두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관련주 좋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프로핏 사단에서도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망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종목 뭐 상폐될까봐 걱정돼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표적을 높여가지고 표적을 높여서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매를 하자. 현대차 너무 뭐 큰 종목 아니냐, 너무 큰 종목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밑에 우리가 뭐 LNF라든가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고 조금 더 현대차 같은 아주 대형주는 아닌 그런 종목들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거죠. 기간에 이제 사자세 시총 상위 종목들 빨간불 들어왔다. 현대중공업도 잘 올라가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들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해당 섹터들이 사실은 이제 견인을 해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종목들을 좀 더더욱이나 중요하게 보는 거고 내 포트에서 내 주식 계좌 포트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그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군에 있는 종목에 6할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6할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자금을 통해 가지고 작은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단타성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매매 스타일을 좀 바꾸시는 것이 더 현명하게,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섹터, 산업은 엔터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가 이제 볼거리 풍성한 올해의 컨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라는 기사이고, 그리고 또 엔터 쪽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게임주죠. P2E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개척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 또한도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좀 시선을 좀 분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그런 이제 큰 종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견인하는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의 1단계적으로 우리가 내 포트를 좀 충족을 시켜놔야 된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산업과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오늘 가져왔어요. 오늘 가져왔는데 뒷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관련된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내 포트, 내 계좌를 구성을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표적으로 우리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넓게 넓은 표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내 계좌가 조금 더 웃지 않을까,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웃지 않을까, 그런 매매를 좀 추구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하는 게 얼마나 왜 중요한지, 왜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쉬었다가 두 가지 테마, 그리고 이제 그 테마에 속해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할인도 잘 돼 있는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져온 테마는 예상하셨겠지만 반도체 테마를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 테마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반도체 테마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뭐 과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하는 거냐? 아니죠. 반도체 테마 내에 있는 밸류체인을 형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군이 우리 국내 경제를 이끌어간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다만 내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단 한 분도 없으실 텐데, 반도체가 뭐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알아야 된다.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학생들 강의하듯이 무슨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핵심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테마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만은 좀 체크를 해두고 알고 있자, 이 개념만은 구분을 해보자 라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종목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필요에 따라 전류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게 도체라는 게 이제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우리는 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게 도체인데 절반만 통하는 도체가 이제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만 통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조절하는 것이 반도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왜 이 반도체가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정도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건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율주행차.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아주 급변하고 있죠.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기술은 아무래도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 정보통신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5G라고 얘기하죠. 초고속 통신 기술. 역시나 반도체예요. 역시나 반도체예요.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뭐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 해가지고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나 NFT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포함된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산업에 대한 영상 자료 같은 걸 제공을 해드릴 때 반도체하고 메타버스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핀테크. 금융과 이제 IT의 융합한 산업을 핀테크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빠진 핀테크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전 영역에 걸쳐가지고 반도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테마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사전적인 의미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은 어떤 A라는 업체 같은 경우, 어떤 A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필요한 어떤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업체이다, 기업이다. 혹은 어떤 기업, 어떤 B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과정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라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반도체조차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하는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제 뭐 어떤 뭐 영희 엄마가 어떤 종목 좋다더라, 철수 아빠가 뭐 어떤 종목 좋다더라,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매매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뭘까요? 이 메모리라는 영어 단어는 다들 아시잖아요. 기억을 하다. 기억을 하는 반도체, 기억을 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능,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 부속품으로 따져본다면은 뭐 USB라든가 SSD 같은 것을 떠올리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고, 보통 뭐 D램 혹은 뭐 NAND 플래시 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절대 강국이다, 첫 번째 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반은 맞는 부분은 뭐냐,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략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강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전체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강국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어폐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 전체 점유율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30%를 차지를 합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나머지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앞서 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부속품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은 CPU나 GPU 같은 부속품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이것을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는 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본 내용들이죠. 다 들어본 내용들인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그 사람의 뇌에 해당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우리가 뇌에서 하니까.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자면은 몸과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의 뇌에 비유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한도 70%로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의 이제 글로벌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도 두각을 좀 나타내보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도체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 분야에 따라 가지고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도체 생산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총 보통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종합 반도체예요. 종합 반도체. 종합 반도체라는 것은 설계와 제조를 한꺼번에 합니다. 설계와 제조를 한꺼번에 해요. 설계와 제조를 한꺼번에 한다. 이것을 이제 묶어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 설계 공정이 좀 단순하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바로 떠오르셔야 되세요. 종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도 제조도 한 곳에서 같이 합니다. 한 곳 같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제조 공정이 좀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 주로 이제 종합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해당하는 대표 기업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설계와 제조를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설계와 제조를 따로 하는 생산 분야가 있습니다.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팹리스, 뭐 팩토리가 없다라는 거죠.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고,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과 퀄컴, AMD,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설계를 했으면 제조를 해야겠죠. 설계한 이 쉽게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 설계 도면을 따라 가지고 제조를 하는 제조 전문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생산 분야를 우리는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운드리 기업에서 이제 그 글로벌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대만의 TSMC,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글로벌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삼성전자의 비전이 이 파운드리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 1등 자리를 좀 차지해보자
라는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를 이제 생산 분야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야 됐는데 우리가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특히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따라 가지고 뭐 웨이퍼 제조라든지 산화 공정이라든지 뭐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종착 공정이라든지 뭐 테스트 패키징 공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안에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서 나는 이제 그 웨이퍼 제조라든가 산화 공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뭐 소재 기업이야, 부품 기업이야, 혹은 뭐 장비 기업이야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산업의 밸류체인이 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도체 생산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이 웨이퍼 제조부터 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뭐 증착 공정 그리고 이제 후공정 과정으로 나누어지는 테스트 패키징 공정에 어디에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공정에 있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이 후공정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고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고 그 종목들 좋은 시세 보이는 모습을 같이 확인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생산 공정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앞에서 제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구분하시는 방법, 생산 목적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된다. 생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 분야에 따라 가지고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팹리스인지 뭐 파운드리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 공정 과정이 웨이퍼 제조부터 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뭐 증착, 테스트 패키징, 후공정 과정까지 나누어진다. 그 안에서 어떤 소부장 종목에 투자할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반도체 테마, 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크게 구분해 놓은 이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세요. 그렇게까지만 구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반도체 관련된 뉴스라든가 기사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해야죠. 제가 가져온 종목인데 뭐 희응, 니은,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힌트를 후하게 드린 거예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후공정 패키징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고요. 실적 상황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주권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기 탄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 반도체 산업 자체가 우리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이 종목이고 지금 이제 외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외인 수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뚜렷한 수급을 우리는 외인 수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관 수급도 중요한데요. 외인 수급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힌트를 굉장히 후하게 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종목명 알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적 관찰해서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핏 사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반도체 테마를 왜 가져왔냐, 왜 뭐 몇 번 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만큼 강조해 드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산업처럼 이제 우리 경제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 먼저 우리가 내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매매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내 포트를 구성하는 그 비율적으로 아주 현명한 매매 방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희응, 니은, 마이크론이라는 이 종목 같이 좀 추적 관찰해서 대응까지 같이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하단에 있는 노란 톡봉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어떤 유망한 테마 가져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종목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가져온 테마는 2차 전지 테마입니다. 2차 전지 테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테마 내에 관련되어 있는 내가 관련주 투자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이제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아주 유망한 종목들이 속속 포진해 있는 데가 2차 전지 테마인데, 먼저 2차 전지라는 것이 2차 전지는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인데 방전이 된 후에도 충전의 과정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한마디로 이제 1차 전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건전지, 원통형 건전지를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원통형 건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뭐 리모컨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건전지가 다 되면은 리모컨이 작동이 안 하죠.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전지를 보통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건전지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충전해 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2차 전지는 그런 건전지, 1차 전지하고는 구분되는 점이, 방전이 된 후에도 다시 충전의 과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우리 그 실생활에서 다들 지금 뭐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마 손에 쥐고 있으실 것 같으신데, 스마트폰도 우리가 방전됐다고 버리지 않으시죠. 충전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 자전거, 아주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자전거마저도 2차 전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전기차죠. 전기차,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게 그 산업 생태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빼놓을 수가 없고요. ESS라고 전력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배터리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전 영역에 걸쳐 가지고 필요로 하는 아주 핵심 소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2차 전지라는 것은 방전이 된 후에도 다시 충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핵심입니다.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여기 그 빨간색 부분을 양극, 파란색 부분을 음극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전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전과 그리고 충전이 같이 되는 겁니다. 방전과 충전이 같이 되는 거고, 이 양극과 음극, 이 양극을 감싸고 있는 소재가 양극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음극, 이 파란색 음극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음극재라는 물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분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극과 음극, 분리막, 이 바깥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해질. 그러니까 이제 양극을 감싸고 있는 양극재, 그리고 이제 음극을 감싸고 있는 음극재, 그리고 양극과 음극을 나누고 있는 분리막, 그리고 그 양극과 음극 분리막을 제외한 전해질, 이 네 가지가 2차 전지의 이제 핵심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핵심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이제 배터리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터리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배터리 하나를 우리는 배터리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배터리 셀. 그리고 이 배터리 셀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배터리 모듈, 이 배터리 모듈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배터리 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이제 셀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를 우리가 이제 총 세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뭐 SK 이노베이션이죠. 이 세 가지 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 세 기업을 배터리 셀 3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영역도 사실은 비슷해요. 배터리 쪽만이 아니라 LG, 삼성, SK 이 배터리 셀 3사가 3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이 3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수한 밸류체인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배터리 셀 3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팩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터리 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배터리 셀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ESS,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좀 ESS가 뭐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 ESS는 말 그대로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이 바로 이제 ESS 전력 저장 장치예요.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전력 저장 장치 안에 수많은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뭐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싶을 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바람이 불거나 혹은 뭐 햇빛이 좀 강하게 내리쬐을 때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산된 에너지를 보관할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ESS 전력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고, 지금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다 보니까 이 ESS 전력 저장 장치도 우리가 2차 전지 테마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방향으로 어떤 뭐 개발을 하는 기업인지 혹은 뭐 ESS 전력 저장 장치를 가지고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2차 전지는 배터리 셀 3사가 있고 그 안에서 뭐 전기차, ESS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설 이슈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테슬라인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국내 그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방향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머리를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수하겠다라고 끝까지 얘기했던 일본 같은 경우도 큰 대세 흐름이거든요. 전기차로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큰 대세 흐름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외 증설 이슈가 계속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 굉장히 좋은 호재성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 기본기가 탄탄하게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해요. 지금도 뭐 전기차가 많이 도로에 보이지만 아무래도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율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많냐를 우리는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3년도까지는 뭐 15% 그리고 2025년도에는 27%까지 상향을 하겠다라고 그런 뭐 기사들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의 다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전기차 방향,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도 좀 많이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향 자체가 전기차로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 문제는 전기차 향 방향으로의 그 가속도를 더욱더 높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해드렸던 ESS 전력 저장 장치죠.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특히나 뭐 유럽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국내 또한도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지금 뭐 윤 당선인 같은 경우도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탈원전이라는 그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꿔버렸죠. 뭐 그러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지속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ESS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ESS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럼 2차전지 테마 이 산업군 내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산업 그리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테마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포트를 좀 묵직한 종목들로 우선적으로 좀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단기 이슈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종목들로 단타성 매매를 해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매매인데 그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왜 제가 반도체 2차전지를 얘기하느냐, 지금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정말 할인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할인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은 시장의 관심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었던 산업이고 테마입니다. 근데도 이 종목들이 앞으로 뭐 향후 뭐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고 없는 테마이냐?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테마이고 기본기가 탄탄한 테마이다 보니까 지금 정말 몇 번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뭐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하나기술 뭐 다 저희 그 프로피사단에서 다 같이 다뤘던 종목들이에요. 노랗게 칠해놓은 뭐 첨보, 솔브레인, 후성 이렇게 다 노랗게 칠해놓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같이 즐겼던 종목들입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LG, SK, 삼성 이 세 가지의 배터리셀 3사를 기준으로 소부장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카이로스 너가 가져온 종목이 어떤 거냐 또 궁금해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가져온 종목입니다. 키읔, 이응, 테크. 키읔, 이응, 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지금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할인을 많이 받아 있고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고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테마 내에서도 후공정 패키징 과정에서 테스트 패키징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나 그 눈여겨보는 것이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또 있죠.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겨눌 수 있는 표적이 두 개나 더 넓은 거죠. 더 넓은 겁니다. 더 넓은 거고 수주 상황이 좋아요. 수주 상황이 좋다 보니까 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수주량 대비 2배 이상을 가져온 종목이다 보니까 기본기 탄탄하게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 타점 혹은 뭐 매도 타점 혹은 뭐 그 이상의 조금 더 꼼꼼한 케어를 받으면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 나는 뭐 급등주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프로피사단이 추구하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좀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프로피사단과 같이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꼭 저희 프로피사단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급등주 쫓아가시고 좀 그런 뭐랄까 묘기를 부리는 듯한 매매를 부러워하시고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좀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런 매매를 좀 지양하시라.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1시간이라는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여럿 제공해 드리려다 보니까 다소 좀 뭐 부족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 프로피사단에 들어오시면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또 채워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매매하시면서 좀 더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받아가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1시간 동안 방송 시청하시면서 좀 정리 안 되신 부분도 있으셨고 하셨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정리해가면서 또 내 계좌 웃는 계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계좌 만들 수 있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일단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